결혼식 사진이 아직도 벽에 걸려 있었다. 지연이의 미소,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나.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의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 세상에 없다. 지연이의 장례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준호 씨, 집 근처 병원에서 작은 수술을 해야 한대요. 혹시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기운이 빠져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죠. 언제 가면 될까요? 그렇게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이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집. 계단을 오르며 내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현숙 장모님은 여전히 곱고 단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흐려져 있었다. 별거 아닌 수술이에요. 다만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제가 있을게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여전히 말투가 같네요.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지연이의 방은 그대로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 침대 위의 인형, 책상 위의 사진. 모든 게 멈춰 있었다. 밤이 되자 갑자기 불이 꺼졌다. 정전인가요? 그래요. 이 집은 가끔 그래요. 오래돼서. 장모님은 부엌에서 촛불을 찾아왔다. 이럴 땐 촛불이 제일 믿을만해요. 그녀는 웃으며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그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봤다. 이상하죠? 그녀가 물었다. 촛불은 오래 보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녀는 웃었다. 지연이도 그랬어요. 불 켜진 방보다 촛불 켜진 방을 더 좋아했죠.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이 멎었다. 기억이 몰려왔다. 지연이와 함께 있던 밤, 그녀가 웃으며 내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이는 언제나 빛을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가슴이 떨렸다.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손으로 불꽃을 감싸며 말했다. 이 집은 오래돼서 틈이 많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바람이 드나들 수 있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틈이 많다. 그래서 따뜻한 바람도 차가운 기억도 함께 드나든다. 그날 밤 우리는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 이야기했다. 그녀는 지연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그 애는 늘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작은 세상을. 그게 당신이 사랑했던 이유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늘 나보다 더 용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일어났다. 준호 씨, 이제 자요. 촛불은 제가 끌게요. 그녀가 불을 끄자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숨소리와 내 심장의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다. 어제 잠은 잘 잤어요. 네,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녀는 컵을 내밀었다. 이건 어제 내가 끓인 유자차예요. 따뜻할 때 마셔요. 나는 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런 향 참 오랜만이네요. 지연이가 겨울마다 좋아하던 거예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올겨울엔 그 애가 없이 처음이네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조용히 내 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당신이 있으면 조금 덜 추워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햇살이 스며들었다.
유리잔 속에 차가 반짝였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아직 이 집에는 따뜻함이 남아있다. 며칠이 지났다. 장모님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도 정전이었다. 낮엔 햇살이 따뜻했지만 밤엔 유난히 찬바람이 불었다. 또 불이 나갔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었다. 이 집은 원래 그래요. 오래된 사람처럼 자꾸 깜빡깜빡하죠.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성냥을 꺼냈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피어올랐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초를 받았다. 이럴 땐 차 한 잔이 필요하죠. 우리는 부엌 탁자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촛불은 그 소리에 맞춰 가늘게 흔들렸다. 지연이가 어릴 때 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밤에 불이 나가면 꼭 제 무릎 위에 앉았어요. 엄마, 불 켜줘. 무서워. 그 말 아직도 귀에 남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따뜻함이 잠시 전혀 다른 온도로 느껴졌다. 이상하죠.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지금은 그 애 대신 당신이 여기 있네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지연이의 세상이었던 분이잖아요. 그 세상을 지켜준 사람이라면 저도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 눈빛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사와 따뜻함이 있었다. 준우 씨. 네. 가끔 당신이 있으면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그게 싫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시간이 느릴수록 불빛이 오래 가잖아요. 그녀의 손가락이 촛불 옆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불빛이 반짝이며 그 손끝을 비췄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불빛이 꺼질까봐 무섭나요? 아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꺼져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 씨, 지연이가 세상을 떠난 날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비가 많이 왔죠. 그 비가 멈췄을 때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미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왜 남겨두었을까?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내 손이 닿았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대신 촛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불빛이 두 개네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손 위로 불빛이 두 겹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내 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같이 있으면 더 오래 타겠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는 절반쯤 타 있었다. 그녀는 살짝 눈을 감았다. 이 불빛이 사라지면 오늘 하루는 끝나는 거겠죠? 그럴지도요. 그럼 아직 끝내고 싶지 않네요. 그녀의 말은 마치 속삭임 같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만 더 타게 놔두죠. 그녀가 눈을 떴다. 그 눈빛은 고요했고 깊었다.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방문 틈 사이로 부엌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아직 자지 않은 것이다. 살짝 문을 열자 그녀는 촛불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잣말했다.
현숙 씨,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내가 옆에 있을게요. 바람이 차가워졌다. 겨울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았다. 창문 밖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정전이었다. 나는 이젠 놀라지도 않았다. 이 집은 진짜 고집이 세네요. 내 말에 장모님이 웃었다. 그게 매력이죠. 쉽게 어두워지니까 불빛이 더 고마워요. 그녀는 천천히 초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타오르자 방 안이 다시 살아났다. 그 빛 아래서 그녀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준호 씨. 네. 가끔은 이 시간이 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촛불이 켜질 때면 지연이가 다시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으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말이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 솔직해서 거짓말로 피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컵을 들었다. 따뜻한 차, 조금만 마셔요. 손이 너무 차요. 내가 잔을 받으려 하자. 그녀의 손끝이 내 손을 스쳤다. 불빛이 순간 흔들렸다. 손끝이 닿은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잔을 내려놓았다. 지연이와 당신이 함께 있던 시절엔 나는 늘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애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행복이 두려웠어요. 그때는요. 행복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결국 그게 맞았죠. 나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현숙 씨,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내게 닿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눈빛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손이 초 옆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 손을 살짝 잡았다. 불빛이 작게 떨렸다. 꺼지지 않게 같이 지켜볼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포개어졌다. 둘이면서 하나처럼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네. 이 시간 언젠가 기억해 줄 거죠? 당연하죠. 그럼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눈물처럼 반짝였다. 시간이 흘렀다. 초는 거의 다 타 있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불이 곧 꺼지겠네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어둠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있어서겠죠.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그리고 꺼졌다.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은 따뜻했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이 꺼진 그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잠시 멈춰버린 듯했다. 장모님은 여느 때처럼 차를 끓였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준호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집,
이제 곧 비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사 가시려고요. 지연이랑 살던 이 집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은 그녀의 기억이자 내 마지막 안식처였다. 그럼 저는요? 내 입에서 무심코 그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는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죠. 자기 자리요? 그래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아직 불빛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현숙 씨는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불을 끄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식탁 위에 초가 눈에 들어왔다. 하얀 초, 반쯤 녹은 모양 그대로. 그날 꺼졌던 그 불빛이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성냥을 들어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살아났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그걸 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불빛은 결국 꺼지잖아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했나 봐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촛불을 바라봤다. 불빛이 벽에 부드럽게 퍼졌다. 그녀의 얼굴, 눈동자, 그 모든 게 불빛에 녹아 있었다. 준호 씨. 네. 그날 불이 꺼졌을 때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요. 이상하죠? 빛이 사라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환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그건 당신 때문이겠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천천히 아파왔다. 현숙 씨. 네. 이건 사랑일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었다. 글쎄요. 사랑이든 이로든 그게 뭐든 따뜻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차분히 안정되었다. 그녀는 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뭐려? 촛불도, 이 집도, 그리고 이 마음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일어났다. 내일 아침엔 비가 온대요. 출근 전엔 떠날게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을 때 집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식탁 위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준호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나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세요. 고마웠어요. 그 밑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새초 한 묶음이 들어있었다. 하얗고 깨끗한 초. 아직 한 번도 불 붙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쓰던 컵에 차를 따랐다. 따뜻한 김이 올랐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은 흐리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상자 속 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피어오르며 흔들렸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꺼져도 괜찮아요. 다시 켤 수 있잖아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 그리고 그날 밤의 어둠이 떠올랐다. 눈을 뜨자 불빛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걸.